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최초 문명의 사람들. 지구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매우 오래되었다고 아나스타시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의 원시 인류부터 사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사람은 완벽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최초로 문명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아나스타시아가 일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 소개합니다. 최초 문명의 사람들은 하느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나는 추정하고 추측할 수 있어. 삶의 논리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 신비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하느님의 자녀들이지. 최초 지구 문명의 사람들이야. 최초 문명? 그럼 뒤따른 문명도 있었어? 처음 문명은 그 다음의 문명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지? 발전 방향이 달랐어. 플라지미르, 인류가 항상 과기의 길을 걸어서 반이성의 차원으로, 재앙으로 다가간 것은 아니야. 최초의 문명이 있었고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어. 생태적 길이라 부르자고. 최초 문명의 사람들은 하느님이 처음 지으신 것 모두를 이용하였어. 이 문명의 사람은 하느님의 작품을 배우고 그것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들의 주거 환경을 완벽히 했어. 하느님의 작품은 완벽해. 그렇지만 매번의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지.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야. 다를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을 하느님이라 부를 수 없지. 하느님 조물이 더 완벽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지음의 끝이 되니까. 사람은 유대한 지음의 시작이야. 최초의 문명이 신성한 발전의 노정에서 어떤 성과를 높게 이루어냈는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어. 그들이 물적인 삶을 사는 동안 그 당시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어려워. 최초 지구 문명의 사람들은 물론 외모에서도 현대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었어. 이들은 이상적인 체형을 유지하였고 생리적으로 건강해서 현대인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자기 안에 담고 있을 수 있었어. 신성한 생물 세계에 대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태초의 지식 덕에 이들은 세상을 더 완벽하게 만들었어. 오늘날 과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과 기술적 성과들이 이들의 세상에서는 훨씬 더 온전한 생물적 형태로 존재하였어. 그 문명과 그 업적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플라지미르, 어른이 된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가 갓난아기였고 이어서 아동이었다는 증거가 과연 필요할까? 아니지, 필요 없어. 사람 스스로가 일찍이 어린이였다는 증거가 되지. 바로 그것처럼 오늘의 인류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돼. 그리고 그 첫 문명은 과기적일 수 없었어. 좋아, 그렇다고 치자고. 그렇지만 역사적 증거나 고고학적 유물들을 보면 1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문명의 사람들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몽둥이를 든 채 뛰어다니며 동물들을 사냥했어. 식량을 어렵사리 구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고고학자들의 발견은 과기 문명의 재앙 이후 후대의 사람들이야. 상상해보자고 플라지미르. 지구에 과기 문명이 살아. 소위 과기 발전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그렇지만 과기의 길은 반드시 지구란 행성을 아프게 해. 행성을 나쁘게 하고 생물권을 흔들어 놓고 결국 기술에서 기인하는 대규모 재앙이 일어나.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엘리트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늘 미리 알고 스스로 살아남는 준비를 하지. 문명 중 어느 하나는 근 지구 궤도의 크기가 큰 바다 배 두 척만큼의 복잡한 정거장을 만들었어. 지구에 닥친 재앙을 그곳에서 피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그 정거장은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을 먹여 살릴 수는 없었어. 그 자체가 유한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구의 재앙을 피해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약 60년을 견뎠어. 거기에서 아이들도 태어났지. 그러다가 인조 정거장에서 삶이 불가능한 때가 되었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지구로 귀환 결정이 채택되고 이들은 돌아왔어. 사람들은 특수 캡슐을 타고 여러 무리로 지구에 착륙하였어. 큰 불 후 씻고 있는 지구에는 이미 다시 풀이 돋고 동물 세계가 되살아나고 있었어. 사람들 모두가 이런 오아시스에 내리지는 못했어. 불모지 황야에 떨어진 사람, 시뻘건 용암에 떨어진 자들은 죽었어. 부분적으로 남아 생명이 남아있는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며 기뻐했지. 당신한테 지금 보여줄게. 자, 봐. 저 사람들이야. 합해서 6명이 뜨겁게 달궈진 캡슐에서 나오고 있어. 초록색 불과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 기뻐하고 있어. 여기 두 아이, 소년과 소녀가 까치밤 나무 관목과 그곳의 벌레들을 요리조리 살피고 있어. 그런데 머리카락 한 올도 없는 노인이 캡슐로 들어갔다가 곧 상자 하나를 들고 다시 나왔어. 상자 속에는 식료품이 들어있어. 그 사람은 상자를 땅에 놓고 까치밤 나무 관목 곁에 소년과 소녀를 바라보다가 근처에 서 있던 아이들의 엄마한테 다가갔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다. 식량이 일주일치도 남지 않았다. 너의 남편은 죽었고 나는 너희의 먼 친척이다. 그렇지만 식료품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면 난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다. 하루치만이라도 우리에게 식량을 주세요. 네가 직접 챙겨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리고 빨리 떠나거라. 여인은 땅에 놓인 상자로 다가가더니 신발을 고쳐 신는 척 허리를 굽히고 무엇인가 들어있는 튜브 용기 3개를 빨리 집어서 위아래 통옷 속에 감추었어. 그 다음 아이들에게 얼른 다가가서 더 흥미있는 관목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땅에 놓여있는 기계로부터 멀리 데리고 갔어. 지구로 귀환한 사람들은 과기세계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 컴퓨터와 유성 전화를 사용하고 자동차와 우주선을 운전할 줄은 알았지만 그 지식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었어. 지구상에서 모든 통신체계와 대부분의 기계 장치들이 사라졌어. 남아있는 것, 많은 것들이 치명적으로 위험했어.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었거든. 아들, 딸을 데리고 떠난 엄마, 그 가문은 계속 이어졌어. 그리고 다시 수천 년 인류는 과기 방향에서 발전하였어. 고고학자들은 고대의 마을 자리를 발굴하였지. 조상들의 무덤에서 조악한 사냥 도구들을 발견하고 문명 초기의 원시인들이라고 생각들을 한 거야. 고고학자들이 본 것은 그 문명 끝 사람들이었어. 고고학자들은 가끔 암벽에 그려진 그림, 우주복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하였지. 과학계는 가설을 세웠어. 인류는 외계 존재로부터 유래하였다고. 고대의 인류는 외계인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고.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정하기조차 마다했어. 우주복을 입은 암벽화의 존재들은 그 문명의 끝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최초의 문명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지?
사라졌어. 사라졌어, 문득.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이유로. 최초의 문명이 사라지는 순간 이들이 이룬 업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사람들에 의해서 우주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날아가 버렸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 했는지는 이해 불능이야.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단지 추측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 아나스타샤, 당신은 어떤 추정을 하지? 내 추측으로는 이 사람들은 여러 우주 세상의 운명이 자신들에 달려있다고 느꼈고 자기들 내부에서 반세계, 반이성의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에 대항할 만한 충분한 면역력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과 함께 자신을 심리적으로 폭발시켜 버렸지. 지구상에는 반이성, 반세계 바이러스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감염된 사람들이 남게 되었어. 끝까지 가서 반이성의 차원을 파악하고자 이제 우리는 최초 문명의 후손으로서 반이성의 본질을 끝까지 깨닫고 지구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안에서 이성과 반이성이 균형을 이루게 할 거야. 최초 지구 문명이 이룬 업적들이 새롭게 더 완벽한 형태로 우리 안에서 열릴 거야. 그런데 당신 말대로 그 사람들의 지식이 열릴 거라면 그 지식이란 게 어디에든 존재해야 하잖아. 그것은 사람들 각자에 존재해. 아나스타샤 홍보팀